옛날 평안도 어느 마을에 박참판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호조 참판까지 지내다 이제는 고향인 평안도 작은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오. 박참판은 경우가 있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어서 조정에서 일을 할 때에도 원수를 진 사람이 없을 정도였소. 그런 박참판 댁에 어느 날 한 총각이 나타났는데 머슴자리 하나 없겠습니까?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일 없다니까 그러네. 사경은 안 주셔도 됩니다. 사경도 안 받고 갑자기 머슴을 시켜달라고 하는 기야? 밖에 무슨 일로 고국이래? 난데 손님이라도 왔간? 웬 거지 같은 놈이 낮바닥을 디미고 머슴을 시켜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대감마님, 소란스럽게 하여 송구하옵니다만 머슴자리 하나 없겠는지요?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사경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 그냥 수고만 해주겠다는 말이네? 예, 저는 그저 잎 하나만 얻어먹고 잠자리만 있으면 되옵니다. 헌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과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기는 했는데 찬찬히 살펴보니 눈에는 총기가 있고 잘생긴 생김새에 행동 거지는 예의 바른 것이 양반집에 태어났었다면 한 자리 단단히 하고도 남을 것 같은 녀석이었다오. 네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시켰으면 줄 것은 줘야 하지 않겠네. 사경은 알아서 쳐줄 테니까네 내 집에 있도록 하라. 네 이름이 뭐이가? 제 이름은 돌쇠라고 하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그 집의 머슴이 되었는데 그의 말대로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했다오. 박참판에겐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딸은 일랑, 둘째 딸은 이랑이었다오. 큰딸 일랑의 어미는 일랑을 낳고 얼마 안 있어 병으로 죽고 말았고 둘째 딸 이랑은 지금의 후처인 국시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딸이었소. 각자의 어미를 닮아서 그런가 두 딸이 생김도 마음씨도 영 딴판이었다오. 일랑은 기품 있는 외모에 마음씨가 따뜻해서 하인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줬는데 이 이랑이라는 애는 영 밉상에다 쌀쌀맞고 도도한 데다 질투심이 아주 심했거든. 어느 날 둘째 이랑이 잔뜩 심통난 얼굴을 하고 첫째 일랑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머슴놈 아주 못돼 먹었수다. 나를 요래요래 힐끔거리며 쳐다보는데 아주 음흉스럽다니까네. 저거 아주 날 총각이 아니네. 이랑아, 공연히 트집 잡아서 생사람 잡지 말라.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못 쓰는 거야. 일랑이 다 일렀지만 이랑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결국은 제 어머니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거라. 오마니, 돌쇠 녀석이 저를 요래 힐끔거리면서 음흉스럽게 쳐다보아요. 그거이 참말이네? 이야, 새끼를 가만두지 않겠어. 워낙 영악하기로 소문이 난 국시 부인은 마음씨 착한 박참판에게 얘기해봐야 별무소용일 것이라 생각하곤 박참판이 나들이를 나간 즉시 하인들을 불렀다오. 돌쇠야 새끼래 감히 우리 이랑을 음흉하게 쳐다보아? 몹쓸 죄를 지었으니까네 날래 그 새끼를 잡아다 곤장으로 다스리라. 돌쇠가 영문도 모른 채 형틀에 엎어져서 부인의 호령을 들으며 곤장을 맞았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엉덩이는 걸레쪽처럼 되고 피가 흘러서 개울을 이룰 정도였다오. 돌쇠가 해질녘에나 풀려나 행랑채 머슴방에 엎어져 생각하니 기가 막히는 거라. 이랑을 음흉한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이랑이 자기를 잡아먹지 못해 하는 까닭을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 겨우 생각해낸 건 얼마 전 산에 일하러 갔다가 이름 모를 꽃이 하도 탐스럽게 피어 있어서 꺾어다가 안채에 유월이를 시켜 큰아씨 일랑의 방에 꽂아드리라고 들여보낸 일 뿐이었다오. 옳지. 어쩌면 그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첫째 일랑이 계모 밑에서 자란 탓인지 늘 우수가 깃든 표정을 하고 있었다오. 그래서 돌쇠는 그런 일랑을 안쓰럽게 생각했었지. 아름다운 꽃을 보면 좋아할까 싶어서 그만 앞뒤 생각 없이 한 노릇이었는데 그것이 돌쇠를 그 꼴로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이었소. 그리고 오히려 둘째 일랑이 돌쇠의 외모에 반해서 힐끔거리곤 했었는데 돌쇠가 언니에게만 꽃을 준 걸 알고는 심통이 나선 제 어미가 돌쇠를 혼내게끔 한 거지. 일랑은 우선 돌쇠를 반죽임 시켜놓은 후에 국시 부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오. 유월이년이 예쁜 꽃을 가지고 언니 방으로 가길래 나에게 달라고 했더니 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좀 쥐어박았더니 그제서야 유월이년이 하는 말이 돌쇠 아새끼가 꼭 언니에게 갖다 드리라고 했다잖아요. 그거이 참말이네. 저런 썩어질 아새끼래 당장에 물고를 내야지 않네. 당장에 무슨 요절이라도 낼 것 같이 부르르 떨던 국시 부인은 갑자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무릎을 탁 치면서 좋아했다오. 오호, 그런 수가 있디. 걱정할 거 없구나, 야. 며칠 뒤 돌쇠가 겨우 일어나서 걷게 되자 국시 부인이 그를 불러 후원을 쓰려고 명령했다오. 돌쇠가 후원을 반쯤 쓸었을 때였는데 갑자기 후원에 있던 국시 부인이 찢어지는 것 같이 소리를 질러대는 거라. 여보라, 아무도 없는 거이가? 함께 있던 국시 부인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돌쇠는 그저 어리둥절하고 서 있었지.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오니 국시 부인이 더 크게 소리를 쳤다오. 저 썩어지라 새끼를 당장 잡아 묶어라. 예. 마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저런 뻔뻔스런 아새끼래? 네가 몰라서 묻네? 겁도 없이 일랑에게 꽃을 바치더니 이번엔 후원을 쓸다 말고 일랑의 방에 들어갔네? 마님, 그게 무슨 억울한 말씀이십니까? 쇳내가 감히 어디라고 일랑아 씨의 방에 들어갑니까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 방에 있던 일랑이 얌전히 밖으로 나와서 국시 부인에게 아뢰었소. 어머님, 돌쇠는 그런 무엄한 짓을 한 일이 없사옵니다. 이런 발칙한 애미넨 네 방에서 저 아새끼를 바지춤을 사리면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앞이라고 나를 속이려고 하네? 그렇디. 이제 보니 이 아새끼 혼자 꾸민 일이 아니고 네가 방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 있는데 일랑은 그제야 알 수 있었다오. 항상 자기를 눈에 가시처럼 알아오던 어머니가 자기를 모함하려는 것임을 말이오. 일랑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푹 엎어지며 흐느껴 울었다오. 가문의 지체를 생각하지 않고 더러운 짓을 하다니 그냥 넘어갈 수 있간? 대감마님이 오실 때까지 방에 가두어두라. 하더니 국시 부인은 일랑을 방에 가두어 두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오. 이제야 저 눈의 가시 같은 계집을 치울 수 있게 된 거야. 영감마님이 걸핏하면 우리 일랑이랑 비교해가면서 일랑의 훌륭한 사윗감을 찾는다고 해서 영 못마땅했는데 말이디. 쟤년이 신랑을 잘 만나면 신랑 힘을 믿고 우리 모녀한테 행패를 부릴지 모르는데
잘 됐지 뭐야. 다음 날 참판이 집으로 돌아오자 국시 부인은 사랑방으로 가선 대뜸 통곡을 터뜨리면서 아이고 영감, 이리로 가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 입에 담기에도 민망스럽게 일랑이랑 돌쇠가 글쎄. 아휴. 국시 부인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돌쇠가 일랑에게 꽃을 바친 것이며 돌쇠가 일랑의 방에 들어가서 몹쓸 짓을 했는데 일랑이 그런 돌쇠를 싸고 돌았다고 아뢰었소. 그 아새끼래 혼자 일랑을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일랑이도 그 아새끼를 마음에 두고 있었나 봅니다. 아니 암만 지혜가 없어도 그렇디 방에 끌어들여서 그런 짓까지 할 줄은. 아이고. 뭐이 오드래? 그 말에 참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온몸을 후들후들 떨었다오. 그러더니 당장 일랑과 돌쇠를 잡아오게 했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천한 머슴놈과 나가서 강물에 코를 박고 죽든 산에 가서 목을 메고 죽든 마음대로 하라! 참판은 불호령을 내리고는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다오. 하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 어릴 때 애미를 여의어 늘 불쌍하다고 여기던 딸이었기에 조선에서 제일 가는 신랑감에게 시집 보내려고 신랑감을 고르고 고르던 참이었는데 그런 창녀 같은 짓을 했다니 가슴이 안 아플 수가 없었지. 낮에는 동네가 창피하여 밤에 내쫓기로 했는데 쫓아낼 망정 그래도 딸은 딸인지라 참판은 아무도 몰래 마름을 시켜서 금 10량을 딸에게 주었다오. 아씨, 쇳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쇳내 때문에 공연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겁니다. 애시당초 저를 염두하고 그런 거니까네 미안해하지 마시라요. 이렇게 된 마당에 양반이고 상놈이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서로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겠시오. 돌쇠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었다오. 그런데 일랑도 가슴이 뛰긴 마찬가지였지. 돌쇠가 상민이긴 하지만 생김새가 귀공자처럼 훤하게 생긴 데다가 자기에게 꽃을 꺾어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랑의 가슴은 왜 그런지 훈훈하게 달아올랐었다오. 아가씨, 쇳내 같은 자에게 평생을 맡겨주시겠습니까? 하늘이 무심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버님이 금 10량을 주신 것도 있고 하니 밭대기라도 장만해서 먹고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실은 감히 쳐다봐도 죄가 되는 신세였지만 우수에 깃든 아씨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었지요. 돌쇠가 일랑의 손을 잡았는데 수줍어하는 일랑이 어찌나 고운지 가슴에 뜨거운 불길이 일더니 일랑을 안으면서 지푸라기 위에 쓰러졌소. 그렇게 일랑과 돌쇠가 한 몸이 되는 순간이었지. 비록 변변치 못한 곳에서의 하룻밤이었으나 그들에겐 첫날 밤이었으니 일랑은 쪽을 지었고 돌쇠는 상투를 들어 올렸다오. 어딘가로 발길을 정하고 걷고 있을 때였는데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나길래 한쪽 가로 비켜 섰지. 한 무리의 군사가 맨 앞에 채청사라는 깃발을 세우고 달려왔는데 두 사람을 본 무리는 말굽비를 잡아채면서 멈추더니 그들 중에 장인 듯 싶은 자가 아주 곱게 생겼군 그래.
우리는 채청산이 다행이지 채홍사에게 걸리면 영락 없겠는걸. 하고 중얼거리더니만 빠르게 달려가 버리는 거라. 당시는 연산군의 시대였는데 연산군은 황음한 당군으로서 여승만 있는 절에 가서 여승들 앞에서 남녀의 비사를 즐기는가 하면 신하의 부인일지라도 마음에 든 이가 있으면 범했는데 그것도 신통치 않았던지 채용사를 파견해서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여자와 좋은 말을 찾아내게 했수. 그러다가 나중에는 채청사를 파견해서 장래의 미인이 될 어린 여자아이들까지 색출하고 다녔는데 다행히 채청사는 머리에 쪽을 진 일랑을 그냥 지나쳤던 거지. 세상이 말세요. 채홍사 채청사라니. 임금의 도를 잃었으니 곧 나라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돌쇠가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보고는 일랑은 그에게서 의젓한 장부의 기상을 느꼈다오. 한편 일랑을 쫓아내고 몇 달이 지나 일랑의 아버지는 심화병이 생겨 그만 몸져 눕고 말았다오. 일랑이가 살아는 있는 거이가? 기게 모질게 내쫓지 말았어야 하는 거인데. 하지만 못돼 먹은 둘째 일랑은 쫓겨난 언니가 걱정이 되기는커녕 어디 가서 죽었던지 아니면 거짓골이 되어 머슴놈과 근근히 먹고 살 거라 생각하니 고소해서 죽을 지경이었지. 그러다가 그즈음 일랑은 공조의 잔판을 지내던 윤시댁과 혼담이 성립되어 성대하게 혼례식을 올렸소. 일랑이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시집을 와보니 신랑이라는 자가 첫날 밤에 신부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몰라서 쩔쩔매는 거라. 어찌어찌해서 꿈에 그리던 첫날 밤을 치르긴 했는데 불과 며칠이 지났을 때 비로소 신랑이 어딘가 좀 모자라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다오. 실은 윤참판이 자기 아들에게 좀 모자라는 구석이 있기에 박참판의 후처의 몸에서 난 일랑을 맞아들인 것이었지. 그런 걸 알 까닭이 없는 일랑은 바보에게 시집 온 것이 못 견딜 만큼 분했지. 그런데 그것뿐이라면 좋았게. 일랑이 바보에게 시집 간 지 한 달 만에 글쎄 그 집으로 금부의 군사들이 들어닥친 거라. 그 무렵 중종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은 조정에서 쫓겨나고 새 임금이 용좌에 앉게 되었는데 일랑의 시아버지 윤참판은 반정이 있기 전에 벼슬을 내놓았다고는 하나 연산군의 사화에 가담한 혐의가 있었던 거지. 일랑은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살아있는 기분도 아니었다오. 죄에 따라선 삼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 윤참판이 끌려가고 다행히 일가는 연금 상태에 놓였는데 시어머니가 기지를 발휘했다오. 너희들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 진정에 가 있으라. 일랑이 진정으로 가노라니 저쪽에서 하인들을 거느리고 꽤나 지체 높아 보이는 가문의 행차가 오고 있었소. 일랑과 바보신랑 단 둘이 자맹하다시피 하는지라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길 한편으로 비켜섰는데 뜻밖의 가마를 탄 양반이 놀란 소리로 말했다오. 아니, 일랑 아가씨가 아니오. 일랑이 얼떨떨해하면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그는 머슴이었던 돌쇠가 아닌가. 이것이 어쩐 일인가 싶어서 뒤를 보니 가마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 언니인 일랑이었수. 아니 이게 누구야? 일랑이 아니네. 그녀는 소리치면서 가마에서 내리더니 일랑의 손을 잡았다오. 집에 갔다 오는 길이다. 네가 윤참판 댁집에 시집 갔다고 해서 그리로 가는 길이었디. 하고 말하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일랑에게 설명해 주었수. 이분이 글쎄 연산군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신 김대감댁 자제분이셨지 뭐네.
삼족이 몰살당하는 화에서 벗어나 평안도까지 도망쳐서 우리 집에서 머슴 노릇하며 숨어 계셨다는구나. 반정이고 뭐고 내가 할 게 뭐야요. 어서 가던 길이나 가시라요. 이랑은 이성을 잃으면서 미친 듯이 외쳐대더니 나중엔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기의 가슴을 세차게 쥐어뜯었다지. 오늘 얘기 재밌었수? 그러면 이야기 값은 구독과 좋아요면 된다우. 그럼 다음에 또